그날 서울의 달동네 하늘은 모든 오물을 씻어내려는 듯 차가운 빗방울을 쏟아내며 잿빛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똑똑하지만 항상 경멸로 가득 찬 눈을 가진 12세 소년 이준영은 진흙탕 길 위로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7세 된 남동생 이서준이 순진한 얼굴과 커다란 눈으로 자폐증의 특징인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준은 형의 바지춤을 잡고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했다. 준영은 이 짐에 너무 지쳐 있었다. 그는 남동생이라는 멍청이가 없는 다른 삶. 해외에서의 밝은 미래를 원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 연약한 서준이라는 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비범한 지능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고, 그 천재의 불꽃은 타올라 자신을 버린 자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준영은 보육원 대문 앞에 멈춰섰다. 낡고 녹슨 철문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준의 손을 놓았다. 서준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형의 손을 다시 잡으려 애썼지만 준영은 이미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형아. 서준의 목소리가 빗속에 묻혔다. 준영은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공과 자유를 향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준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서준은 부끄러운 존재였고 짐이었다. 준영은 보육원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낡은 코트를 입은 여인이 문을 열었다. 준영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요. 저 혼자 동생을 돌볼 수가 없어요. 제가 유학을 가야 해서 제 동생을 잠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운 듯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여인은 서준의 순진한 얼굴을 보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보육원 안으로 이끌었다. 서준은 형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며 버텼지만 준영은 아무런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그는 차가운 빗속을 뚫고 멀어져 갔다. 서준의 울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준영의 마음속에는 작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그것을 지워버렸다.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준은 보육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다. 그는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고 컴퓨터 화면 속에 복잡한 코드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을 즐겼다. 보육원 선생님들은 서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단순한 전응가로 치부했다. 하지만 박서나 팍서나는 달랐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젊은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다른 아이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빛을 보았다. 서준은 언어 발달이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했지만 컴퓨터 앞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낡은 컴퓨터를 가져다 주었고 서준은 밤낮 없이 컴퓨터에 매달렸다. 박선아는 서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책을 가져다 주었고 어려운 부분은 직접 설명해 주었다. 서준은 박선아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는 복잡한 코드들을 순식간에 이해했고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재능은 경이로웠다. 박선아는 서준이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라 타고난 천재라는 것을 확신했다. 서준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너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박선아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준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기대를 걸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그는 박선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한편 이준영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에게 전우가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그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준영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유능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익혔다. 그는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에 입사하여 빠르게 승진했다. 그의 능력은 인정받았고 그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가끔씩 꿈속에서 서준의 얼굴을 보았다. 서준의 순진한 눈빛과 그가 자신을 부르던 희미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그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서준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서준은 이제 더 이상 낡은 보육권에 갇힌 전은가가 아니 이준영에게 빗속 보육권에 버려진 후 이제 라이언리가 된 이서준은 고독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을 시작했다. 한때 자폐증을 앓던 어린 소녀는 낡은 책들과 보육권의 유일한 낡은 컴퓨터에서 조용히 지식을 흡수하며 디지털 세계를 자신만의 은신처이자 놀이터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젊고 자비로운 사회복지사 박선아를 만났다. 그녀는 서준의 연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천재성을 발견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의 비범한 재능을 키워주었으며 서준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준영은 졸업 후 명문 학위를 손에 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래테크라는 작은 IT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버린 동생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채 야망과 명성으로 가득 찬 미래만을 향해 나아갔다. 보육권의 생활은 이서준에게 녹록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했다. 서준은 그들의 조롱과 따돌림 속에서도 자신의 세계에 몰두했다. 낡은 컴퓨터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컴퓨터 화면 속에 복잡한 코드들을 해독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데 몰두했다. 그에게 코딩은 언어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다. 박선아는 서준의 특별함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이 서준을 문제아로 치부할 때도 그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서준이 컴퓨터 앞에서 보이는 놀라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 그의 천재성을 직감했다. 박선아는 사비로 컴퓨터 관련 서적들을 사다 주었고 서준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세상의 모든 코드가 담긴 도서관을 열어준 사람이었다. 서준아, 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 재능을 잘 키우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박선아의 따뜻한 격려는 서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기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박선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몰두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등대였고 그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서준은 박선아의 도움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보육권의 낡은 컴퓨터로 해킹 기술을 익혔고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키웠다. 그의 코딩 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언젠가 자신을 버린 형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이준영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뛰어난 학업 성적과 실리콘밸리에서의 인턴십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테크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했다. 그의 목표는 한국 IT 업계를 장악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능과 야망,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준영은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은 미래테크를 단숨에 업계의 신성으로 만들었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젊은 기업가로서의 명성을 쌓아갔다. 그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했다. 그의 삶에는 서준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래테크의 성장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준영은 회사를 너무 빠르게 확장하려 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고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준영은 투자 유치를 위해 참석한 IT 박람회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바로 박선아였다. 박선아는 이제 보육권을 떠나 IT 보안 전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따뜻하고 지적인 모습이었다. 준영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박선아는 준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준영이 서준을 버린 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선아는 준영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미래테크 대표님, 박선아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IT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회사에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박선아의 명함을 받아들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인상도 받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박선아는 준영의 태도에 실망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준영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영의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녀는 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서준아, 내 형 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박선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서준. 아니, 라이언 리는 박선아의 보고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준영의 회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림자 속에서 준영의 목을 조일 준비를 했다. 라이언 리는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IT 기술력을 이용하여 준영의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경쟁사들을 지원하고 미래테크의 신기술 개발을 방해했다. 그는 준영의 회사를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준영은 자신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자 당황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서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을 버린 형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준영에게도 똑같이 안겨줄 생각이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IT 박람회에서 이준영과의 스쳐 지나가는 만남 이후
박선아는 미래테크의 불안정한 재정 상황을 이서준, 즉 라이언 리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이것은 서준이 복수 계획을 시작할 절호의 기회였다. 익명의 투자자이자 자신만의 기술 제국을 끊임없이 구축하는 숨겨진 IT 천재 가면을 쓴 서준은 준영과 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선아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그녀는 서준의 외로운 세월 동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서준은 시장을 조작하고 자신을 버린 형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첫걸음, 즉 기민한 움직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라이언 리는 박선아로부터 미래테크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미래테크가 부도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준영에게 접근하고 그의 회사를 장악할 절호의 기회였다. 라이언 리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준영이 자신을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라이언 리는 자신의 IT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미래테크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재무자료, 고객 정보, 그리고 신기술 개발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했다. 그는 준영의 약점과 탐욕스러운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준영이 성공을 위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선아는 라이언 리의 지시를 받아 미래테크 주변의 경쟁사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미래테크의 약점을 흘리고 경쟁사들이 미래테크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미래테크는 매출 감소와 시장 경쟁 심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준영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당황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이언 리는 직접 나서서 미래테크에 투자할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자신을 R&L 인베스트먼트라는 가상의 투자회사의 대표인 라이언 김으로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을 완전히 숨긴 채 접근했다. 어느 날 준영은 라이언 김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라이언 김은 미래테크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투자 제안에 환호했다. 그는 이것이 미래테크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라이언 김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준영은 라이언 김을 만나 투자 협상을 진행했다. 라이언 김은 냉철하고 날카로운 사업가였다. 그는 미래테크의 모든 재무 자료와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는 준영에게 미래테크의 경영권 일부를 요구하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원을 요구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요구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결국 그의 요구를 수락했다. 그는 라이언 김의 제안이 자신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준영은 라이언 김에게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라이언 김의 눈빛과 행동에서 과거의 서준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준영은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다. 그는 서준을 전문가라고 단정지었기에 이런 뛰어난 사업가와 서준을 연결지을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의 회사를 장악한 후 자신의 복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핵심 기술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리고 미래테크의 주요 고객들을 자신의 회사로 유인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하락시켰다. 준영은 자신의 회사가 점점 더 라이언 김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라이언 김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박선아는 라이언 리의 복수 계획을 도우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상처를 치유해 주려 애썼다. 그녀는 라이언 리에게 복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서준아, 복수는 너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할 거야. 진정한 복수는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녀의 따뜻한 조언은 라이언 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라이언 리는 박선아의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는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수와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IT 기술력을 이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소외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준영은 라이언 김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라이언 김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치밀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라이언 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라이언 김은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위장했기에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이 자신에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라이언 김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라이언 김이 과거 보육원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것이 서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준이 전문가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준영의 움직임을 역추적하며 그의 계획을 간파했다. 그는 준영의 탐정을 역이용하여 그에게 가짜 정보를 흘리고 준영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라이언 리는 준영의 탐욕과 오만함을 이용하여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빠뜨렸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정체를 파헤치려 할수록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서준을 버렸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다시금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정말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그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라이언 김이 누구든 간에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준영의 회사와 명예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이었다. 그는 준영이 자신을 버렸던 그날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준영의 목에 겨눠져 있었다. 이준영이 라이언 리가 놓은 재정적 덫에 걸린 후 그의 미래테크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이전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모두 실패했고 라이언 리의 은밀한 영향력 때문에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익명의 투자자 라이언 김이라는 가면을 쓴 라이언 리는 준영이 극히 불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며 올가미를 더욱 조였다. 준영은 자신이 자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정적 거미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한편 박선아는 그녀의 지능과 헌신으로 중요한 증거들을 계속 수집했고 이서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준영의 어두운 비밀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준영은 미래테크의 급격한 몰락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라이언 김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준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라이언 김은 이제 미래테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되었고 준영은 그저 허수아비 사장에 불과했다. 그의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준영은 술에 취해 밤거리를 배회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라이언 김이라는 인물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라이언 김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라이언 김은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존재였다. 박선아는 라이언 리의 지시를 받아 준영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준영이 어렸을 적부터 서준을 짐으로 여겼고 그의 재능을 경멸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준영의 학교 생활 기록부, 친구들의 증언, 그리고 심지어 그가 서준을 보육원에 버리던 날의 보육원 기록까지 찾아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준영의 잔인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준영의 몰락을 보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복수가 과연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박선아가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복수는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이언 리는 자신의 복수 계획을 조금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영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대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뉘우치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준영에게 과거를 직시하고 서준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용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랐다. 라이언 리는 준영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서준이 보육원에 버려지던 날의 사진과 함께 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준영은 메시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가 서준을 보육원에 버렸던 그날의 비참한 기억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했다. 준영은 서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서준이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서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의 앞에 나타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서준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이언 리는 준영의 반응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준영이 미래테크의 회생을 위해 자신에게 매달리도록 유도했다. 그는 준영에게 미래테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준영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라이언 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라이언 김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라이언 리는 준영에게 사회공헌 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IT 교육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준영은 처음에는 이러한 제안에 의아해했지만 라이언 김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미래테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준영은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다. 그는 보육원 아이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서준을 떠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은 돈과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선아는 준영의 변화를 보면서 라이언 리에게 말했다. 서준아, 준영이 형이 변하고 있어.
너의 복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라이언 리는 박선아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멀었어. 그는 아직 진정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곧 때가 올 거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수심 외에 다른 감정들도 섞여 있었다. 그는 준영이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바랐다. 준영은 라이언 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어린 동생을 버렸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를 라이언 김에게 토로했다. 라이언 김은 준영의 고백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눈빛에서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연민과 함께 비난과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다. 라이언 리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준영이 자신의 죄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준영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영에게 미래테크의 모든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유권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기부하라고 명령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제안에 경악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준영이 미래테크를 살리기 위한 라이언 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자신이 친동생이 놓은 재정적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라이언 리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된 이준영은 그 익명의 투자자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라이언 리는 끊임없이 시장을 조작하여 준영의 회사를 흔들었고 그를 불리한 계약으로 몰아넣어 준영을 덫에 더욱 깊이 빠뜨렸다. 그는 이전 파트너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외면했고 아무도 이 모든 일 뒤에 라이언 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편 박선아는 그녀의 지능과 헌신으로 계속 증거를 수집했고 준영의 어두운 비밀과 이서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점차 드러내며 최종 폭로의 순간을 준비했다. 이준영은 라이언 김의 지시에 따라 미래테크의 핵심 부서들을 해체하고 주요 인력들을 해고했다. 그는 라이언 김이 제시하는 불합리한 요구들을 마지못해 따랐다. 회사의 자산은 라이언 김의 이름으로 빠르게 이전되었고 미래테크는 점점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 회사가 되어갔다. 준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라이언 김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이 시킨 대로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보유권과 소외계층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준영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그들의 꿈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서준을 버렸던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한 보육원에서 만난 어린 소녀는 준영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그 소녀는 서준과 닮은 점이 많았다. 소극적이고 말이 없었지만 컴퓨터 앞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준영은 소녀를 보면서 서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서준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짐으로만 여겼던 과거를 후회했다. 그는 소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며 그녀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선아는 준영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영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이 사라지고 진정한 후회와 반성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라이언 리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서준아, 준영이 형이 변하고 있어. 그는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라이언리는 박선아의 보고를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준영이 진정으로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준영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영에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미래테크의 모든 주식을 보유권과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하라고 명령했다. 준영은 라이언 김의 명령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라이언 김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라이언 김에게 완전히 종속되었기에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준영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미래테크의 모든 주식을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그는 오직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이 모든 명령을 이행하자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라이언 김이라는 가명의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서준, 준영의 동생이었다. 그는 평범한 옷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준영은 이서준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서준이 이렇게 성장하여 자신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전은가, 서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서준아, 네가 라이언 김이었어.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라이언 리는 준영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 형, 내가 서준이야. 형이 20년 전에 버렸던 그 전은가. 동생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라이언 리의 말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서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형이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쳤다. 라이언 리는 준영의 눈물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준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준영을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형, 용서는 형이 스스로 찾아야 해. 나는 형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야. 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라이언 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라이언 리는 준영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과 함께 사회 공헌 사업을 이끌고 보육권 아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했다. 준영은 라이언 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속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이서준과 이준영, 두 형제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와 복수를 넘어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의 작은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서준이 라이언 리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자 형 이준영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다. 그는 미래테크 회사, 재산,
그리고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준영은 남아있는 명성을 조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며 약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라이언 리와 박선아의 철저한 준비 앞에서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박선아는 동생을 버린 행위부터 사업상의 불투명한 거래에 이르기까지 준영의 모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 이제 두 형제는 잔인한 진실과 과거의 고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긴장감 넘치는 대결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 이준영은 라이언 리가 자신의 동생 이서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는 20년 전 자신이 벌인 전응가, 동생이 세계적인 IT 천재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영은 라이언 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버린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네가 내게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의 손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잔인하다고 형이 내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형에게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영은 라이언 리의 눈빛에서 과거의 서준을 보았다. 보육원에 버려지던 날, 비를 맞으며 자신을 쫓아오던 서준의 눈빛. 그 눈빛은 지금의 라이언 리의 눈빛과 겹쳐졌다. 준영의 심장은 죄책감과 후회로 미어지는 듯했다. 박선아는 라이언 리의 옆에 서서 준영에게 말했다. 이준영 씨, 우리는 당신이 서준 씨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준 씨를 버린 것부터 미래테크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준영의 앞에 내밀었다. 자료에는 준영이 서준을 버리던 날의 보유권 기록, 미래테크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준영은 증거 자료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서준아,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준영은 무릎을 꿇고 라이언 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열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다. 라이언 리는 준영의 눈물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준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준영에게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다. 형, 용서는 형이 스스로 찾아야 해. 나는 형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야. 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라이언 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라이언 리는 준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준영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삶을 보육권 아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살아가라고 명령했다. 준영은 라이언 리의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후 이준영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사회에 환원했다. 그는 미래테크의 모든 주식을 보육권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진정한 속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라이언리는 준영의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준영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상처와 복수심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준영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박선아는 라이언리에게 말했다. 서준아, 이제 너의 복수는 끝났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로하는 듯했다. 라이언리는 박선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이서준, 즉 라이언리는 자신이 설립한 IT 기업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보육권 아이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다. 그의 회사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천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이준영은 보육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겸손과 사랑을 배웠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다. 어느 날 준영은 보육원에서 라이언리와 마주쳤다. 두 형제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했다. 준영은 라이언리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라이언리는 준영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악수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감정적인 대결과 고통스러운 폭로 이후 이준영은 자신의 잔인한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의 미래테크 회사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재산은 입힌 손실을 배상하기 위해 몰수되었으며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라이언리라는 신분의 이서준은 단순한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준영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상처를 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속죄하기를 원했다. 박선아의 지원으로 고아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 설립되었고 과거의 아픔을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바꾸었다. 이야기는 라이언리가 평온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으로 끝맺으며 준영은 겸손과 연민을 바탕으로 양심을 직면하고 삶을 재건하는 속죄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준영의 몰락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라이언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들은 준영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화려했던 미래테크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이름은 IT 업계에서 사라졌다. 준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채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라이언리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후회에 빠졌다. 라이언리는 준영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그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준영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준영에게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준영은 라이언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었다. 박선아는 라이언리와 함께
희망의 씨앗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보육권 아이들에게 IT 교육을 제공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라이언 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기술력과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박선아는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소외된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전달하는 데 힘썼다. 이준영은 희망의 씨앗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꿈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공만을 쫓는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라이언 리의 뛰어난 리더십과 박선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IT 분야에서 꿈을 키웠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라이언 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천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어느 날 준영은 재단에서 라이언 리와 마주쳤다. 두 형제는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진정으로 화해했다. 준영은 라이언 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라이언 리는 준영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형제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다. 민주는 라이언 리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미래에는 아버지와 삼촌처럼 IT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꿈을 키웠다. 라이언 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의 지능, 그의 복수, 그리고 그의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범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이서준이라는 이름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라이언 리, 진정한 IT 천재이자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였다. 세월이 흘러 이준영은 희망의 씨앗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재단에 쏟아부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이준영이 아니었다. 이서준과 이준영,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증오와 복수로 얼룩졌던 관계가 어떻게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